자,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비트코인은 1334달러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고, 다른 알트코인들, 특히 이더리움의 상승이 오늘 눈에 띄는 그런 날인데요. 지금 현재 이 가격이 267달러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62%로 하락한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 많은 코인들, 이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많은 알트코인들이 과매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앞으로 이런 상승세가 계속해서 진행되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일단 조정받고 쉬었다가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나가게 될 것인지 제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가지 소식들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국내 소식들 먼저 보도록 하시죠. 자, 암호화폐 프로젝트 중에 AMP VR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개발이 중단되었었던 그런 프로젝트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업비트에서 지속적으로 최근까지 거래를 해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망한 프로젝트를 판 거예요. 가치가 빵인데 이 빵인 걸로 거래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또 실망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코인에 투자를 하신 분들 역시 여러분들께서 이 소중한 이 돈을 넣으셨다면은 이 코인들이 어떤 식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항상 살펴보셨었어야 했겠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자, 빗썸 같은 경우는 고객 정보 3만여 건을 유출시킨 죄로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구형받았다고 합니다. 3천만원. 이 굉장히 싸게 먹혔죠. 개인정보 얼마나 중요합니까? 뭐 한간에는 이미 다 털려가지고 중국에 나돌아댕긴다라는 말도 있기도 한데요. 그래도 일단 3만 건이 유출됐다라는 거 역시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커뮤니티형 암호화폐 중에 F코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이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근데 문제는 핵심 팀원의 연락 두절 및 일부 시스템 및 데이터의 심각한 손상으로 플랫폼 가동을 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건 뭐 해킹보다 더 엉망이네요. 완전 개판이죠. 이렇기 때문에 거래소는 대형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울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창 말이 많았었던 암호화폐 프로젝트 헥스, 이번에 내부 고발자가 나와가지고 나는 양심상 더 이상 이런 짓을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암호화폐 헥스에 가격 조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앱스토어에서는 헥스2를 삭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는 이 헥스 프로젝트에 먹튀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내부 고발자가 그래도 양심이 좀 있죠. 사람들이 사기를 당할까봐 이런 식으로 폭로를 하고 있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상을 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엔 또 다른 재수없는 소식이 있습니다. 해커들이 이번에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 TV를 해킹해가지고 암호화폐를 채굴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같은 경우 전 월스트리트 트레이더인 마이클 에커맨이 투자자 150여 명으로부터 3,500만 달러를 편취한 혐의로 미국 당국에 체포가 됐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들이 대부분 의사들이라고 하네요. 놀랍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사기를 당했어요. 안타깝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국내외에 가릴 거 없이 개판입니다.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이 아직까지는 미성숙한 곳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뭐 일단 성숙해진다 할지라도 나쁜 사람들은 나쁜 짓을 계속 하겠죠. 그렇지만 최소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알고 앞으로는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여기저기에서 폭죽 소리가 터지면서 떡상빔들이 나오고 있는 이 시점, 많은 사람들이 2017년이 다시 한번 재현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큰 기대를 갖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CNBC 크립토 트레이더 쇼의 진행자죠. 렌 유너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7년 암호화폐 가격이 최고조로 치솟았을 때 코인 수는 지금의 3분의 1에 불과하지만 마켓 규모는 2.5배였다니 믿기 어렵다. 그 수준까지 가려면 한참 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부분은 가격대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은 최고치에 그래도 근접한데 다른 알트코인들은 아직까지 최고가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코인 숫자도 더 적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알트코인들이 전 최고점을 가기 위해서는 이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얼핏 해봅니다. 물론 뒤늦게 나온 코인들 중에는 최고치를 이미 달리고 있는 코인들도 있겠죠.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테조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주일 사이에 50%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테조스 같은 경우는 2020년 1월 이후 현재까지 150%의 수익률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상승세를 유지하는 탈비트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마티 그린스펀 같은 경우는 테조스가 현재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중의 하나로서 테조스를 이용하는 토큰화 프로젝트 등이 이어지고 있어서 향후 전망도 유명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테조스 외에 하나가 더 있죠. 체인링크, 둘이 쌍두마차입니다. 알트코인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계속되는 성장과 활약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5월 달에 시작이 되게 되죠. 근데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이 2달 후에 반감기가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 캐시 가격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이런 부분들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에이다의 찰스 호스킨스는 최근에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트위터를 통해서 얘기를 한 것인데요. 만약 이 칼다노가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한다면 이는 동종업계의 모든 사람들을 날려버릴 수도 있다. 나의 암호화폐 관련 커리어는 스테이블 코인부터 시작됐으며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약 7년간 구상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굉장한 자신감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스테이블 코인만 만들 수 있으면 니넨 다 뒤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인데요. 자, 일단 에이다 같은 경우는 이 메인넷부터 꺼내놓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시죠. 자, 그 다음에 바이낸스 퓨처스에서 베이직 어텐션 토큰 관련된 선물 계약이 제공되기 시작했다는 소식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에 관련된 엄청난 이제 전망을 대변해주는 그런 호재 소식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JP 모건이 이더리움과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 움직였다는 소식이고요. 또한 이에 못지않게 분석가들의 상승을 기원하는 듯한 분석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암호화폐 파생상품 분석업체인 스큐는 이더리움이 향후 6개월간 비트코인보다 더 큰 변동성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자, 비트코인보다 더 큰 변동성, 기대가 많이 되죠. 물론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다분하다. 뉴스 BTC의 분석가 닉 파텔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약간의 저항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360의 임계 저항 도달까지 계속해서 더 높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앞에서 말씀을 전해드렸었던 JP 모건 같은 경우에 산하 블록체인 개발 부문인 쿼럼과 블록체인 스타트업 이더리움 재단인 컨센서스가 합병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컨센서스와 쿼럼의 합병 소식은 향후 6개월 내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더리움 관련 뉴스가 전해지면서 시장과 투자자들은 이더리움이 장기적으로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인 사토시 플리퍼 같은 경우는 이번 합병은 이더리움 2.0이 출시가 되기 전에 JP모건이 기업 블록체인 분야에서 입지를 넓히려는 시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그러한 시도에 퀵티켓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한 것인데요. 이 골드만 삭스와 함께 얍삽하기로 소문난 JP모건이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니 이더리움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저희가 엿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일까요? 이 투자자들이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트러스트를 287% 프리미엄을 주고 매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287%. 이 이더리움 신탁 같은 경우는 한 주당 가격이 $21 53센트인데 이 기관 투자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람들은 83.50센트에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친 거죠. 작년에 기관 투자자들이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신탁에도 엄청난 프리미엄을 주면서 구매를 했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꽤 많이 올랐었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패턴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이더리움 2.0 호재 그리고 JP모건 산하 기관과의 합병 호재 등등을 등에 업고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당연히 언제나 그렇듯이 투자에 대한 조언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또 소문에 사서 뉴스의 파라라를 실천을 한번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자, 한편 그레이스케일 암호화폐 투자 상품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클래식이 나란히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거의 이더리움 천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의 창업자 그리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창업자이기도 하죠. 베리 실버트는 최근에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각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구축 움직임이 기관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을 촉발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은 더 큰 원동력을 얻게 되었으며 특히 비트코인과 기타 비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들은 결국 중앙은행이 채택한 관련 인프라의 수혜를 보게 될 것이다. 이 CBDC의 중요성은 가까운 미래
디지털 화폐 전반의 가치가 향상되는 기반이 된다는 데 있다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것은 최근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사적으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 암호화폐에 추가적으로 힘이 실렸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의 결제 내역에 관심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 중국과는 정반대의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국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기록하기 위해서 CBDC를 발행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일단 미국 측 입장은 이렇다라고 합니다. 또한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디지털 달러를 개발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 디지털 통화를 수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도 밝혔다라고 하네요. 2020년에 정말 암호화폐에 관련해가지고 미국 내에서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다음은 잠시 쉬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옛날 이 호랑이가 약초로 대마초를 빨아피던 시절에는 실제로 비트코인을 이런 식으로 나눠주기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 파싯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그냥 던지는 거죠. 여기에 와가지고 이 캡차 입력하고 여러분들의 비트코인 주소를 넣으면은 비트코인 5개씩 공짜로 뿌렸었습니다. 지금은 이것을 빙자해가지고 사기꾼들이 많이 날뛰고 있는데 진정한 에어드랍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암호화폐를 먼저 보내라고 절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소만 있으면 암호화폐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자, 아무튼 타임머신이 있으면 이때로 돌아가가지고 제 비트코인 주소 입력하고 싶습니다. 비트코인 5개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디 가입하면은 비트코인 10,000원어치 막 공짜로 주고 그러죠. 먼 훗날 미래에 한 20년 후에는 그때는 비트코인 지금은 10,000원어치지만은 미래에는 엄청난 가치가 있게 되어가지고 오늘날을 부러워하게 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미국계 대표 거래소죠. 코인베이스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한 트레이더들을 대상으로 마진 거래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마진 거래하면은 수익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데 코인베이스 다시 한번 돈을 노리고 덤비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비트코인 채굴 에너지 소모량이 역대 최고치를 갱신을 했는데 어디까지나 일단은 추정에 가까운 그런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비트코인 채굴에 소모되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냐면요. 뉴질랜드 한 국가의 에너지 소비량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좋은 소식은 아니죠. 또 환경 파괴된다. 그레타 툰베리 이런 애들 나와가지고 크게 항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이야기를 또 한번 해봐야겠죠. 최근에 암호화폐 시총이 3천억 달러를 회복하면서 비트코인이 곧 11,000달러까지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BTC의 분석가 IUC 진달 같은 경우는 가까운 시일 내에 비트코인이 1,400달러, 500달러 이상으로 올라가가지고 11,000달러 수준으로 치솟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그렇지만 비트코인이 하락하게 되는 시나리오도 있으니 만약에 1,200달러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은 1,050달러, 9,570달러 후에 9,500달러까지 추락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전설적인 분석이 또 나왔네요. 농담이고요. 자, 아무튼 이 암호화폐 탐욕지수 같은 경우는 100점 만점에 61점으로 탐욕 단계로 다시 한번 재진입했다라는 소식 나왔고요. 이 탐욕 단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슬슬 조심해야죠. 그리고 또한 이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난 과매수 상태라고 하는데요. 코인데스크의 분석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3일 차트상 자금 흐름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2017년 12월 이후 최고치인 86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전에 이 정도 수준을 이제 기록을 했을 때는 비트코인이 2만 달러 부근까지 상승했었을 때인데요. 그 정도로 지금 과매수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매수 상태가 반드시 시장 추세 약세 역전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현재 비트코인 매수 분위기가 과열되는 것임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자금 흐름 지수가 장기간 과매수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은 오히려 발동이 걸려가지고 시장은 때로 매우 강력한 추세에 접어드는 경우도 생긴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중요한 가격 구간은 1,350달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50달러 위에 자리를 잡으면은 그 상태에서 지속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없으면은 가격이 후퇴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최대한 9,876달러까지 떨어지게 될 수도 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상 지표들을 보면은 bearish divergence가 나오면서 약간의 하락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또한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형 쐐기 안에서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상승형 쐐기 같은 경우는 하락할 가능성이 67% 정도가 된다고 하죠.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상승장 때 상승형 쐐기에서 오히려 위로 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여준 적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락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은 오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상 과매수 됐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조정이 오게 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은 없겠죠. 오히려 조정을 받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마진 거래소들 롱숏 포지션 비율 같은 경우는 당연히 롱이 훨씬 더 우세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지금 들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이 암호화폐 상승장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저는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모두 전달을 해드렸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저 오늘 열심히 일했는데 일당도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고 시청,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바쁘신 분들은 영상을 재생을 시켜놓으시고 다른 일들을 보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광고 한 편 한 편이 저에게는 힘이 돼서 돌아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